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오늘 강모영 의원님께서는 조금 몸이 불편해하고 아침 새벽에 링겔 맞고 태어나는 관계로 조금 불참석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오계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석 부위원장님, 삼선 의원이신 서정인 의원님, 그리고 박종규 의원님, 신흥국 의원님께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진주시 관내 도로나 공공장소 등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2호와 제5회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사업자 및 도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9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 신설, 조례안 11조에는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 제출 전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현상이 개선돼 시민 통행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돼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무단 방치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조례 개정안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도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교육할 수 있고 이걸 갖다가 안전을 이제 담보하는 행태의 이제 공고사항에 불과했다면은 이번 건은 이제 대여 사업자에게 이제 강제성을 좀 부여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태풍이나 좀 무단 방치되어 있어서 안전이 위험에 처했는데 지금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여기 공유형 자전거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계속 치워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회사는 또 진주에 또 상주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또 저희가 무단으로 만약에 그거를 이동했을 경우에는 그게 반도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소음도 내는 뿐만 아니라 그게 훼손됐을 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원들도 그걸 갖다 이제 섣불리 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들을 명시해서 이제 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 또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를 비치하자. 그리고 불법 주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좀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의원이 이제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조례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전거 그 치대와 같이 요게 지정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해가지고 이걸 보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이 공유형 킥보드지만 사실상 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고 그리고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거치대까지 이제 했을 경우에는 도로가나 우리가 또 이런 그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차후에는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는 진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일단 킥보드 자체를 이제 주차를 좀 할 수 있게끔 대학가 앞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개인형, 이제 개인 사유 킥보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안전하게 좀 거치할 수 있게끔 2천만 원 예산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킥보드 내용을 좀 보면은 요게 이제 배터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배터리가 다 되면은 멈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멈춰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이제 기가를 하는 아니면은 뭐 목적지로 가는 이제 요런 이제 행태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방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동을 시켰을 때는 요게 소리가 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경보음이 이제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요걸 주차 존에 정확하게 이렇게 주차하듯이 주차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아까 오기현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정 존에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걸 나중에 파킹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우선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도 6개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천안, 아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무단 방치에 대한 부분들을 대여 사업자에게 금액 자체를 벌써 그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거를 했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읍면동에서 120 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인은 접수하면 가서 바로 수거하는데 하루 15,000원. 그리고 하루 보관당 5,000원씩 그 수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지금 하대동의 주민들께서도 평호동까지 이제 킥보드를 공유형을 이용을 하시는데 한 8,000원 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제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도는데, 그럼 결국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분들은 대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배터리 충전만을 위해서 진주를 방문하고 있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무단 방치되고, 아까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한 곳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그거는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아마 직원분들께서 이제 규칙을 만드실 때,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거대 담론 행태로 지금 현재 무단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유재산, 일단 사유 자전거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 사람이 누구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유형 킥보드는 4개 업체들은 이제 충분히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시민분들께서도 위험을 인지하고 이제 안전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계도도 좀 필요하다. 교육도 필요하고요. 홍보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례를 통해서 그 이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담보를 해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오기현 의원한테 뭐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그 행정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킥보드 안전존이라든지 주차존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동을 시키더라도 어디에 그러면은 파킹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주차존을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주차선을 끊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사거리에서 통행이
작은 쪽으로 해서 좀 보행에 그 방해가 안 되는 구간으로 해서 지정해가지고 그쪽에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시키더라 하더라도 뭐 주위에 그쪽으로 끌어서 뭐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는 충분히 그 집행부 쪽에도 의견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이 교수님께서 말씀한 데 제가 덧붙여서 제가 그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 오경원님께서 조금 전에 그 다시 그 설명을 할 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조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도 이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는 개인의 이동 장치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걸 우리가 이 옆으로 옮긴다는 것은 잘못하면 사유재산에 그냥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아까 120 기동대로 해서 이걸 해가지고 일단은 아까 그 존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 그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동사무소에다가 옆에다가 그 갖다 놓음으로써 차기적으로는 벌금 부과와 뭐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할 때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양 말이 안 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개인의 소유자가 누군가 모릅니다. 그죠? 이는 개인의 소유자가 누군가 법인인 게 알고 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게 이게 뭐냐면 오토바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도 어떻게 보면은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 개인이 치울래 치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에서도 이걸 치우고 싶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많은 민원 제기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하지만 이걸 하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읍면동에서 거기에다가 안내장이라 그래야 되나 뭐 개고장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해서 빨리 뭐 처리를 해달라고 나놓고 나서 그 뒤에 안 될 때 다시 그걸 가지고 치워가지고 읍면동 사무소 갖다 놓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에 상당한 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차후에는 나는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도 저는 일부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오토바이나 이런 거는 이제 번호표 인식이 거의 대부분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예, 이제 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소유자한테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킥보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법적 규범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발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신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오경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뭐 요즘 보면 전동 킥보드 활용 부분이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서 이 뭐 안전에 관한 견인 이 문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주신 거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자료 뭐 조례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조례를 준비하시는데 어떠한 상위법에 이 개정안이 저촉되는 여부는 없는지 이런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존경하는 신흥 의원님께서 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례의 근거는 실적으로 지금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은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이 또 발의하신 게 있으시고요. 또 이제 국토위에 있으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박성민 의원께서도 지금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근거한 것은 도로법 과 도로교통법 도로법 제 74조와 도로교통법 제 35조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자체 내에서 조례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입법 고문 결과 됐다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박경동 전문위원님과 부서 의견 또한도 조례하는 상위법 저촉 에는 아무 법령상 저촉 여부는 없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예, 우리 무분별하게 이렇게 방치되는 그 킥보드가 시민의 안전에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의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휘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08호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정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조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들에게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 통행 불편 사항들이 해소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정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아까 우리 오경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할 때 아마 거기다 아마 그래요. 이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아까도 제가 이제 오경훈 의원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주목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업체가 있고, 그 사용을 하는 소비자는 결국 그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의 어떤 부족 방전으로 인해 갖고 뭐 그쪽에 세워 놓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할 때 그 기가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끝에서 기가를 하는 경우에는 뭐 A 지점에 갔다가 세워놓고 그래서 볼일 보고 그렇죠. B 지점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분별하게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불법 주차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불법 주차가 이제 일어났는데 행위는 소비자가 했고 책임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책임은 업체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성이 좀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에는 오경훈 의원 이야기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걸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의식이 따라가서 주차하는데 자기들이 조금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또 많은 교육과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조례들이 보완이 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존을 좀 확대를 할 겁니까? 어떤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그 의원 말씀하셨는데 올해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주로 지금 사용하는 그 시민들이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위치 때문에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그 가자동 경상대 앞이나 또 저쪽 칠항 캠퍼스 앞이나 그다음에 이제 충무공동 쪽에 이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는데 시범적으로 그 주차존을 조금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호응이 뭐 되거나 그런 질서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 싶으면
예산을 점차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내 전역에 확대해가는 쪽으로. 근데 이제 그게 길이가 어느 정도 일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인도들이 다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걸 실제로 뭐 많은 곳에 우리가 뭐 막 일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 존이 확대돼 갖고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예산도 수반되고 위치가 제일 먼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인도 가는데 보행하는데 이제 방해되는 그게 제일 주차를 중요하죠. 많이 해놨는데 이 업체하고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만 들어가지고 옆에 옮기면은 그 보행하는데 전혀 방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동의를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통행이 불편할 때는 그 주위에 조금 이동할 수 있는 뭐 이런 동의를 좀 받으면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옮기고 또 시민들이 그 진짜 뭐 걸려서 잠깐 옮기는 것까지 업체가 뭐 방해를 하거나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이동을 한다고 하다가 뽀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서 업체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사실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업체의 그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래서 방금 자, 예. 이야기했던 게 일례로 이제 팽거동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팽거동 들말 아파트 108동, 106동 앞쪽에 보면 네.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도가 되게 좁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킥보드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조금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무가 있거나 어차피 보행이 안 되는 지역이나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우려 때문에 그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합의를 해가고 업체와 동의를 받아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만 근거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불과 뭐 1, 2m만 옆에 옮기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옮기지 못한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뭐 업체들하고 이야기는 협의는 뭐 해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잠깐 옮기면 뭐 가로수에 걸쳐 놓으면 되는데 맞아요. 그런 이야기시지, 그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언이 있어가지고 조언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강제 이제 규정이 있으면 관계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에 또 그러니까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잠시 이동시키는 거는 업체의 동의를 하에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해보고 근데 그게 이제 조언이 저희들 설치를 해보자고 뭐 생각을 해보니까 마땅하게 뭐 팽거동도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 근데 그쪽 그 요번에 새로 조성된 공원 있지 않습니까? 106동 옆에 예. 모서리 쪽에 예. 뭐 굳이 한다면 뭐 그런 쪽에 여백이 있는 공지에 뭐 할 수는 있는데 그 외에 그쪽 팽거동 지역은 인도가 아시다시피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실제로 그쪽에 조언을 만들려 해도 만들 만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시포광장이나 그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쪽 사람들이 신안 노탈이나 시포 광장에 채워놓고 그 106동 앞에 가기까지 그걸 안 온다 이 말이지. 그 친구들이 습성이 그 타고 그냥 가까이 가게 앞에 갔을 때 해놓고 그냥 들어가지. 그 조언을 만들어 놨다고 멀리 뭐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놔놓으면 안 하고 그냥 타고 와버린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A 상가를 간다고 한다면은 상가 앞에 딱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딱 주차를 하고 근데 그 상가 앞이 협소하면은 인도가 협소하면은 그게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가게 주인이나 아니면은 보행하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좀 옮길 수 있는 그걸 동의를 좀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협의가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이제 오 의원님 방금 뭐 개정 조례안 자체가 그렇게 장시간 좀 방치되는 그런 킥보드들을
지자체가 이리 좀 강압적으로 좀 이리 채워서 이리 할 수 있는 걸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는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행정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위원 계십니까? 대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휘식입니다. 진주시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위임한 차량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죄송합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및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4조는 택시의 차량을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 지원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그중 안 제7조는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장기 근속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 조치상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3년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교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택시 지금 번호판 반납이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번호판 반납하는 거는 차 말소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요번에 100대를 말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56대 했습니다. 56대. 예, 내년에 44대 분을 이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는 예산상을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갖다가 반납을 했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보상금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시민으로부터 받은 이제 이런 건의 사항인데 우리가 읍면동에 브라보 택시 지금 운행하고 있죠, 그죠? 브라보 택시를 또 면허를 주는 거는 승인해 주는 거는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승인해 줍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죠. 공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 이제 우리 한정면허를 줍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이게 조례가 택시 운송에 대한 뭐 발전을 갖다가 도모하는 그런 조례다 보니까 번호판을 반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뿐만 아니고 브라보 택시에 대한 운행권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브라보 택시는 기존 지금 택시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 택시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 말소가 되는 차들은 운행을 못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소된 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이제 개인 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업용 택시, 그렇죠. 회사 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번호판 그게 이제 노후돼 가지고 번호판을 갖다가 반납을 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반납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브라보 택시하고 연계해 갖고 뭐 일정 부분 개인 택시도 있으니까 비율대로 해 가지고 그 브라보 택시에 연계를 해볼 필요성이 없냐 이제 그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정 그 택시 회사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소하는 차가 주로 영업용 택시거든요. 그렇죠. 개인 택시가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차가 어쨌든 운영 기사가 수급이 안 되든지 지금은 이제 승객들이 많이 없으니까는 굳이 그 차를 운영할 수 있는 행편이 안 되니까는 매너는 살아있지만 차를 운행은 안 하는 그런 차를 지금 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소하고 남아있는 차 가지고는 브라보 택시를 하고 싶다 이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시죠? 그렇죠. 뭐냐면 지금 브라보 택시도 개인만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니죠. 법인도 줍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법인의 브라보 택시를 줄 것 같으면 말소된 부분에 대한 부분과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말소를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뭐 그렇게 조율해 갈 수는 있긴 있겠네요.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도 바우처 택시를 조금 확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50대 하고 있는 걸 내년에 조금 확대를 하려 하는데 확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신청을 또 새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감차를 뭐 하는 회사 우선적으로 해줘라 이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은 감차를 하는 회사에는 다른 걸 주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다는 뉘앙스로 제가 들리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지금 차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 A 회사라는 회사에서 없어진 건 없어진 거고 네. 다시 또 신규로 해가지고 취득해가지고 또 운행하는 건 또 운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규를 취득할 수가 없죠. 매너가 아니, 말소되면. 예. 브라보 택시, 그러니까 브라보 택시가 아니 운행하고. 그 이제 브라보 택시도 기존 있는 차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운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예. A 회사에서 감찰을 했습니다. 100대 있다가 감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브라보 택시 다시 있습니까? 그것도 신청을 해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논리 자체가 뭐냐면은 그 차가 감찰을 하는 거는 그 남아서 감찰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행 안 하는 차를 감찰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신규 사업 그러니까 브라보를 갖다가 얻는 그 자체도 뭐냐면은 운행할 택시가 없어야만 그런 논리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뭐냐면은 감찰을 하는 건 하는 거고 또 뭐냐면은 브라보는 지금 우리가 지금 확대를 한다라고 하니까 바우처를 확대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확대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감찰하는 거와 연계를 해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라. 뭐 그걸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 따로 검토를 하고 어쨌든 그 한 A라는 회사에 차가 100대 있다가 감차를 30대 하고 나면 70대가 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차는 기본 자기들이 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이 바우처를 하면 그 중에서 바우처를 뭐 저희들이 이제 개인 택시하고 요 법인 택시하고의 그 안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안분해서 주면 그 신청을 해서 이제 뭐 나는 바우처도 한번 해보겠다 이래 하시면 영업을 하시다가 바우처에 콜이 오면 또 바우처도 하고 뭐 이래 하시는 거라서 새로 뭐 차 면허를 새로 받아갖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 이 이야기.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지원도 있어야 된다. 지금 뭐냐면 운송 그 택시에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갖고 이 조례를 갖다가 만드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조 재정 지원 사업에 보면은 3항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이 조금 전에 우리 이기수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과 같이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사업구역별에는 그거는 이제 뜻은 진주 무슨- 시내에 택시가 지금 한 1,600대 정도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 택시가 필요한 택시가 몇 대인가를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잉여되는 택시만큼을 점차적으로 감차해 가자. 이게 택시 감차거든요. 감차 사업인데. 우리 사업구역별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이제 진주시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사업구역별이 단어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거의 이제 우리 신주시 전역에서 필요한 차의 그 정량, 총량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pen거동, 뭐 가호동 이렇게 동을 구분해서 하는 건 이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오래 전에는 우리가 그 진양군과 진주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우리 뭐 진양군, 진주시 해가지고 아마 이걸 제가 볼 때 나눌 수 있었지만 네, 지금 네. 진주와 진양군이 합침으로써 이제 그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똑같이 이제 사업구역별이라고는 단어가 꼭 필요한지 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구역별은 뭐 진주시 내에서 구역별로 감찰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 그 부분을 우리 뭐 과장님께서 하고 또 우리 그 지평부에서는 조금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또 질의할 신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님 수고 많습니다. 신흥국 의원입니다. 그 우리 조례안 그 4조에 보시면은 그 택시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우리 택시 차량이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앞으로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개인 택시는 9년, 사업 택시는 6년 그래 돼 있거든요. 뭐 어떤 키로수는 또 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까? 그렇게는 없습니다. 차량만 따지고 있습니다. 영만. 예. 예, 그럼 변경되면 이 기간에서 2년씩 추가된다 이 그 말입니다. 9년에서 2년 해서 11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요게 조례 이 법이 만들어진 게 뭐 한 70년대 이렇게 이제 그때 만들어지고 한 번도 개정이 안 되니 차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맞습니다. 뭐 9년만 타고 폐차를 하기에는 아까운 차들 사실은 있지 않냐 이런 큰 뭐 틀에서 뭐 이 그 영업하시는 택시분들 그런 분들 뭐 또 편이나 또 뭐 그런 걸 봐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차량이 이제 보통 우리 뭐 차량 수명 자체가 많이 뭐 성능이 좋아지고 맞습니다. 하다 예. 보니까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11년, 12년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폐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일단 영업용 차는 11년까지 이제 최대 2년이 연장이 된다 하면 예. 11년까지를 하고 나면 그 차는 못 타는 거지. 이제 뭐 영업으로는 불가능하고 예, 그 맞습니다. 이해 용도로는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그거는 딱히 저희들이 뭐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조금 궁금한 내용 자체가 우리 지금 택시 할증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증 요금 구간이? 키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요금, 택시 요금. 우리 심야에 운영할 적에 예. 할증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예전에 뭐 10시 이후에 할증이 된다, 12시 이후에 할증이 된다 이런 부분이 할증 요금이 10시 이후에 10시 하나만 이렇게 할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면간을 넘어가면 면 쪽으로 넘어가면 그 구역별로 해서 할증이 되는 구간 할증이 있고 예. 시간이 넘어가면 시간 할증이 있고 시간이 지금 이제 우리 진주시 10시 10시 예 10시부터 새벽 4시 4시까지.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적인 부분에서 예전에 저희들 쪽에 이렇게 민원 내용이 할증 시간대가 되면은 택시 콜을 잡지 않는다. 이제 그 시간을 넘기면은 할증이 붙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 지금 우리 교육적인 부분에서 조금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이제 그분들이 9시 한 50분 정도 콜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시죠. 그렇지.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위에 등을 끄고 다니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아, 이제 예. 콜을 받아서 예. 할증 요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불평불만이 이제 예. 발생하는 예.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뭐 그리 하지 않도록 또 문화를 또 예, 조성해 그런 가도록 부분은 뭐 하겠습니다. 서로 교육이 좀 되면은 잘 네. 근절될 사항이다 이렇게 좀 내용이 되고 또 그 육지 재정 지역 사업에 보면 우리 콜비 이렇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지금 뭐 전화로 이렇게 콜도 많이 하지만 요즘 우리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플랫폼 택시라고 일명 부르죠,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콜비가 지급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그럼 플랫폼 택시 같은 경우는 플랫폼 회사에서 기사님들이 따로 그렇죠. 수수료 예, 지급하게 앱으로 되는 하는 거는 지원 안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우리 뭐 택시와 관련된 내용은 뭐 모두가 안전해야 되고 그죠? 친절하고 이런 친절적인 부분 잘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길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리 할증 요금 예. 그 밤에 10시 이후는 우리 진주만 되는 겁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구역별로 다. 시간은 다 조금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주시 10시의 규정은 할증 규정은 누가 지정을 해준 겁니까? 그거는 조례로. 조례로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요, 조금 달리 본다면은 할증 제도가 10시부터 있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밤문화 경제가 죽어요.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택시. 그래서 일찍 들어가신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9시 50분 되면 불러 끄듯이 우리 대도겸에는 물론 뭐 밤문화가 너무 활성화되는 것도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도 그러나 경제에는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묻는 이유가 밤 10시에 대해서 그 할증을 시간을 정해 준 것이 우리 시 행정을 한 것인지 그 회사 차원에서 자기들 정한 것인지 그 우리 행정에서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정해 주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정한 거죠.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 타 시군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가 시군 전부 다 택시가 밤 10시입니까? 그래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제가 따로 왜냐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 같으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럼 네. 그거는 또 그대로 또 우리 그건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합의할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은연중에 자꾸 가면 갈수록 물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밤문화가 너무 이상한 쪽 흘러가서는 안 되지만은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뒤에 따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질의할 실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입니다. 산림과 소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정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정원 및 녹지 관련 일자리, 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정원 문화도시 진주를 만들어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며 소요 예산은 8천만 원으로 수탁자는 경상남도에서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초과정 1개 반, 심화과정 1개 반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교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시민 정원사 위탁 교육을 네. 지금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지금 22년도에는 기초반 23명, 그다음 초급과정 29명을 했고 심화반 24명을 하고 고급과정 19명을 했었습니다. 수료한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2023년에는 지금 기초반 2개 반을 해서 49명 수료를 했고 특강반 35명, 그 다음에 지금 심화반 정원사 2개 반을 해서 47명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본다면 기초반 있고 심화반 있고 그다음 네, 고급반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기초반하고 심화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심화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수한 분들은 네. 나오셔갖고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그 도내에서 이제 조례가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서 경상남도 시민정원사 자격증을 이제 받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현재 수료하신 분들, 전년도 수료하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신청을 하고 그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정원 박람회 할 때 활용을 좀 했었고 또 이런 참여 기회들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도시숲 관리원 해가지고 시민정원사들을 활용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갈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정원사들이 우리 정원 박람회나 또 다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포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포상은 어떤 포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포상이라는 말은 좀 전에 포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민정원사들한테 포상을 하고 또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이렇게 그 포상을 한다고 얘기해요. 포상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포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상? 그 보상 관계나 그런 게 아니라 시민정원사들이 놓으시면은 그 기회에서 저희들이 봉사활동,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마련해 준다. 그러면 보상 관련해 가지고 포상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민정원사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네. 그 활용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떤 그 금전적 대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순수한 봉사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금전 대가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순수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주시에서 심화반을 졸업을 하고 네.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활용해 가지고 네. 그 도움을 받는 봉사의 개념이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다 그지요? 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경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네. 이게 이제 시민 정원사들이 육성 이런 게 이제 뭐 가산점이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평가 기준에 국가정원에서 그 항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이제 받았다. 그러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이 인력들로 또 충원도 가능하겠습니까? 뭐 이제 자문위원 형태로 이 수료를 받으면은 뭐 혜택이 좀 있을까요?
특별한 혜택이 정해져 있고 뭐 그한 부분들은 사실상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전에 받았던 분들은 이번에는 안 들어오는. 네, 그거는 이제 예, 그 예. 수료를 기초반 하고 수료하죠. 나면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4천만 원 한 개 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한 20분에서 25명 정도. 25명 보시면 정도. 그러면 한 분당 이제 뭐 금액으로 칠 수는 없겠지만 한 17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지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그지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를 하시고 그대로 이제 심화반에 갈 가능성도 있겠네. 그지 네, 그대로 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자격이 있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할 때 공모를 해서 접수하면 심사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 경쟁률은 얼마나? 경쟁률은 그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 한 1.5대 1. 1.5대 1.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반은 조금 많고 심화반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심화반을 마쳤다. 예. 이랬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이제 채점을 위해서도 이걸 진행을 하는 거지만 그분들도 이게 이제 뭐 수료증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가 네. 뭐 어디에 또 그 전문 인력으로서 또 우리가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또 좀 갖춰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지?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민정원사를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원지 그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런 걸 반영을 해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또 이거 그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또 전문가로서 이제 또 우리가 그 또 이렇게 육성을 했는데 네. 그 인력 자체가 그냥 이제 수료증 하나로만 남는다면은 네.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가 판단할 때는 기초 심화 그렇게 가는 코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분당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 자체도 한 300만 원 정도가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1년에 이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지? 국장님 말씀하세요. 일단은 그 시민정원사의 목적이 양성하는 목적이 그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하는 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민사회의 어떤 저변을 확대한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양성된 그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원을 이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5개 이상의 테마가 있는 정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원 관리인도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정수에. 그럼 그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어떤 정원 관리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직접적으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에 근무하게 하는 또 인력도 있을 수 있지만은 조금 전에 그 담당 과장 말씀처럼 어떤 그 도시숲 관리라든지 어떤 그런 그 시에서 어떤 그 산림 분야, 정원 분야의 어떤 관련 기관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좀 가점 제도 이런 것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좀 전문성 있는 어떤 도시 어떤 정원 관리, 공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을 시에서 육성한다는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분들 자체도 이제 뭐 돈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출 때 진주시에서 이런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상 파격적인 교육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력 자체가 그렇게 양성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전문성을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목적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뭐 지정 그 공원이나 뭐 국가정원이나 뭐 그거의 목표로 지금 이렇게 하지만 실적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립장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립장 사업 소장 박진입니다. 매립장 사업 소속한 위탁 사무인 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재위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 위탁해왔던 재활용품 선별 관련 업무를 2024년도에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사유입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은 진주권 강력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2006년 2월부터 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진사재활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개년간입니다. 소요 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4년 위탁 용적 금액이 23억 7,400만 원에서 25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기본 경비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동 쓰레기 매립장, 요 재활용품 선별장 요는 또 제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연계해서 한번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다 같이 한번 또 그 견학도 하고 시설 점검차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쓰레기 그 매립장 거기 안에 재활용품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가보니까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별하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굉장히 뱅 조각이라든지 뭐 양철 조각이라든지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그 안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을 했고. 그때 또 여름에 가니까 그 뭐 주변이 뭐 너무 그 환기 시설하고 냉방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정말 그 근로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가지고 그 작업 환경을 좀 개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청의 관계 공무원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대처를 한 부분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사실 좀 상당히 뭐 열악하긴 합니다, 환경이. 그리고 근데 제가 여기 7월 뭐 중순에 가가지고 꼭 한참 더울 때인데 가서 보고 그게 이제 탁 트인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그 뭐 에어컨은 어떻게 하기가 그렇고 해서 그 냉풍기를 그 총 5대 해가지고 그 이제 컨베이어 벨트 쪽에 이쪽에 2군데 저쪽에 2군데 해가지고 냉풍기를 설치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 폐스티로폼 그 감용하는 그쪽에도 또 냉풍기를 하나 설치를 해드리고 그 어쨌든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그 낮게 해드리려고 그 여러 가지로 연구를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그 냉풍기 냉풍기 그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게 이제 샀습니다. 밀폐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그게 효율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충분한 그 면적 대비해 가지고 냉방 능력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 다음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요즘 안전사고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 잘못 밟으면은 그냥 뭐 병조각이 발에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작업장 주변의 환경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작업자들 안전 그 보장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근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연관해갖고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거 지금 개선 사업 혹시 뭐 예산 반영해가지고 뭐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그 자원순환 그 가칭인데 자원순환센터 해가지고 그 뭐 앞으로 이제 소각장이나 또 재활용품 선별장도 새로 짓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도 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가축 분뇨하고 이제 공동으로 하는 바이오가스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년 이내에 그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맞물릴 거고, 요거 이제 현재 그 우리 운용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은 이제 새로 지을 때까지 어쨌든 그 비울 수는 없으니까 그 뭐 조건을 근로 하는데 노동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선에서 이제 뭐냐면은 앞으로 향후 예. 계획은 연계해갖고 진행 예.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예 어쨌든 이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뭐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예예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갖고 보완하는 위주로 예, 갈 수밖에 없다. 예예 이제 그 이야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그제에 한번 소각장에 견학을 갔다 오면서 예. 거기서 이제 그 분리수거하는 그 현장을 이제 봤는데 진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근무 여건이 상당히 그쪽은 좀 좋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일을 하더라도 좀 주변 여건이 이렇게 환경이 좀 쾌적하면은 그나마 일을 좀 할 수 있는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정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보완을 하더라도 예, 좀 예. 더 근무 환경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그 견학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더 뭐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본 의원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우리가 그 위탁 수의 계획으로 하는데 지금 요 우리 소요 예산의 산출 근거에 보면은 그냥 상정 용역비 해가지고 그냥 뭐 토탈 금액으로 이렇게 23억 7,500만 원을 해놨는데 예. 이 지금 현재 이 올해 만약 23억 7,500만 원 정도는 지금 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부분이 많지만은 전체 인건비는 아닙니다. 뭐 수선하는 데도 들어가고 그 인건비가 다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그 뭐 소장이 다르고 또 작업 반장이 다르고 자기 일하는 작업 그게 따라서 가령 예를 다릅니다. 든다면 조금씩. 주식회사 진사는 예. 그 동네에 있는 그분들끼리만의 어떤 그금이고 그게잖아, 그죠? 그분들 지금 다 채용 관계된 거 아닙니까?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 지역 주민 협의체? 예 주변 지역 이제 그 2022년 같은 경우에 11명을 신규를 채용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밀입장 주변 지역에서 한 두 분만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전부 그 지역 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예. 우리 진주 주변 지역 외에도 들어옵니다.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 혹시 예. 요 인건비에 대해서 예. 문제가 발생한 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은 그럼 없습니다. 우리가 진주시가 인건비를 내려주면은 예. 인건비를 100% 다 지급이 됩니까? 그게 예, 그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근무 환경 여건도 있지만은도 예. 그래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해서 줬는데 거기서 그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됐을 때 있던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예, 겁니다.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작년처럼 그 매립장 우리 예, 음식물 그처럼은 그리 챙겨서는 안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예, 이 교수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좀 전에 인건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이제 진주시에서 지금 뭐 위탁 업체에 이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인건비 부분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전체 일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그 공사를 할 때 예. 공사를 할 때 입찰을 받아갖고 하더라도 예.
그 장비대라든지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바로 업체가 아니고 예. 그 개인한테 바로 싸주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예, 인건비 부분은 우리 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예, 예. 그 직접적으로 수령하고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정확하게 투명성을 개선하려고 하면은 그 상정에서 올렸던 금액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바로 들어가는 게 그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뢰가 있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저희도 이제 매월 정산은 그 받고 있는데, 예.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